안녕하세요. 결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손에 대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산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정확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당기 순이익. 그래서 봐야 할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다. 자, 12월 31일 날 잡아서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날을 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결산의 절차, 첫 번째가 예비 절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본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 후 절차, 흔히 재무제표 작성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예비 절차, 자, 예비 절차의 첫 번째가 시산표 작성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수정 전이죠. 수정 전 시산표.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수정 후 시산표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말 정리 수정 분계라고 하는 이 기말 정리 수정 분계. 그래서 이 실기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되는 거 세 가지를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품 매출 원가. 자, 첫 번째 요거 했고요. 자, 오늘 대손할 것이고 다음에 감가까지 해서 일단 결산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뭐가 만들어진다? 시산표 수정 후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손. 자, 대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보시면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자, 이 매출 채권은 뭐하고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외상 매출금하고, 자, 그 다음 누구? 바로 받으러옴에 대해서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매출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가봅시다. 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찍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외상매출금이 5,200만 원이 있어요. 자,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자, 여러분들 물건 팔고 나면은 자, 상품 팔고 돈 못 받으면 뭐라고 한다? 외상매출금. 상품 아닌 거 팔고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는 미수금. 자, 지금은 상품 팔고 돈 못 받은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잘 보시다시피 얼마다? 5,200만 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은 바야흐로 몇 월 며칠? 12월 31일 결산이지요. 자, 이 돈 언제 받습니까? 2020년도 12월 31일. 지금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2020년도에는. 그럼 언제 받는다? 2021년도에 받겠네요. 그런데 2021년도 자, 선생님 생일입니다. 자, 3월 15일. 자, 이날 외상매출금 받을 날짜가 돼가지고 외상매출금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머 어떡합니까? 돈이 없다면서 자, 못 준다는 거예요. 왜 못 줘? 자, 회사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이제 부도가 났다는 거지. 그럼 어떡합니까? 그 중에서 자, 매출금 중에서 외상매출금 중에서 자, 숫자 조그맣게 갈게요. 작게. 자, 10만 원을 만약에 못 받게 됐다. 자, 이렇게 보십시다. 자, 외상매출금 10만 원 못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으로 보내고 나면 차변 쪽에 자, 뭐라고 써줘야 될까요? 자,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바로 대손? 대손이 무슨 뜻이다? 대손이 바로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명칭이 바로 대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상각은 뭐다? 없어지는. 자, 비는 뭐다? 비용. 결과적으로 채권을 못 받게 돼서 없어지는 비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다가 대손상각비 자, 10만 원. 자,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 보세요. 지금은 몇 월 며칠? 2020년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 10만 원이 2021년도 비용인가요? 아니면
2020년도 외상 매출금 때문에 생긴 비용인가요?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맞다. 이거 2020년도 거 비용인데 2021년도에 비용 잡았으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당기순이익이 계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늘 결산하는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금이라는 걸 만들어 두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충당금을 만들어 두겠다. 자, 얼마만큼을? 지금 보시면 사실 현실에서는 이 5,200에 대해서 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법에서는 1%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만 대손을 예상하다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5,200만 원에 1%, 자, 1%. 자, 계산기 눌러보셔도 좋고요. 공을 2개 떼시면 됩니다. 5, 2, 빵빵빵, 빵 해서 52만 원에 대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충당을 해놓자. 자, 아직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 자,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의 충당금 이 부분을 52만 원을 만들어 둬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얼마가 있다? 30만 원이 있어요. 지금 30만 원이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 자, 여기 있던 52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신다? 바로 30만 원을 빼서 30만 원을 빼서 나머지만 보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만. 자, 얼마? 22만 원. 결국은 22만 원만 보충을 하시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합쳐져 갖고 52만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 분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또 12월 31일자. 자, 가볼까요? 자, 12월 31일자. 자, 차변에는 뭐라고 분계를 하고, 자, 2020년도에 발생한 상각비다. 자, 정확히 지금 발생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2020년도 비용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정말 이런 일이 생기면 자, 써먹으려고 미리 충당해 놓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평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자, 부채 성향입니다. 대변에다가 자, 가서 전체 메뉴.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자, 12월 31일자. 자, 지난번에 상품 매출원가 상품 입력했었었죠. 여기다가 한번 넣어줘 보시게요. 자, 결산입니다. 그럴 때는 5번. 자, 하고서 자, 대손 상각비 쭉 내려가지고 835번 대손 상각비. 자, 22만 원. 또 결산 대변. 이번에는 충당금입니다. 대손. 그랬을 때 웬 충당금 번호가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 지금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 외상 매출금 코드 번호 몇 번? 108번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코드 몇 번 걸 쓰셔야 된다? 바로 109번 거 관계 코드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을 선택하시고 자, 외상 매출금 밑에 반영될 수 있도록 22만 원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 잔액 계산표를 가서 조회를 한번 세로 고침을 눌러보시면은 옳지. 이렇게 5,200의 1%인 52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매출 채권 중에 또 누구? 그렇죠. 바드러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자, 오셔서 바드러움도 해봅시다. 바드러움. 자, 바드러움 금액이 현재 얼마다? 2,800이다. 2,800이다. 자, 이것도 2020년도 오늘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받을 날짜가 없다. 그럼 내년 언젠가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충당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자, 1%. 자, 얼마다? 공 2개만 떼세요. 1%. 자, 1% 공 2개만 뗀다. 자, 28만 원.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20만 원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만? 그렇지. 8만 원만 보충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빼기 눌러서 20만 원 빼고 짠짠짠. 그래서 결과적으로 8만 원만 보충하자. 이러한 것들을 보충법이라고 해요. 8만 원. 자,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31일. 마찬가지 방법으로 차변에 대손, 삼각, 비. 이번 연도 비용으로 잡아라.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연도 비용으로 잡고 자, 여기서 대손 충당금을 또 써주세요. 대손 충당금. 자, 금액 8만 원.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전표 와서 저기다가 결산차 5번 대손 삼각비 835 8만 원. 자, 두 개 똑같으니까 합쳐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따로따로 물론 하셔도 되고. 자, 이번에도 자, 6번 결산대변. 자, 대손 어떻습니까? 굉장히 코드가 많아요. 자, 여기서 받으러 온 코드 번호 몇 번이다 기억하는 친구. 그렇지. 코드 번호 외워주자. 받으러 온이 110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충당금 코드 번호는 111번. 그래서 111번 충당금을 쓰시면 된다. 금액은 얼마다? 8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합계잔액산표를 가서 조회를 눌러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 금액의 1% 28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수동으로 분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동 분기하지 않고 자동으로 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다 지워보시고 다 지워버려 보시고 자, 실제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결산자료 입력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 있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정신 차리자. 자, 1월부터 12월. 이거는 지난번에 상품 매출원가 입력을 해서 나온 거니까 자, 아니요. 자, 불러오지 않겠어요. 자, 확인해 주시고 자, 이 금액 지난번 우리 기말 상품 3,500 있었던 거 다시 한번 넣어 주시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손 삼각. 금방 계산했던 외상 매출금은 얼마? 자, 아까 우리 얼마 반영했더라? 자, 쭉 가서 보니까는 22만 원. 자, 22만 원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22만 원. 자, 받으러 오면 얼마? 그렇지, 8만 원. 자, 8만 원 딱 넣어주시고요. 자, 자기칸 잘 지켜서 넣어주시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뭐 눌러준다? 전표 추가. 자, 하고서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오셔서 반드시 조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반영해준다. 이게 바로 프로그램, 실기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라고 보셔도 됩니다. 결산할 때는 수시로 수정하고 또 바꿔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결산 두 번째 시간으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자, 이렇게 충당해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가에 대해서 가치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기로 해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